네, 박수 한 번만 치고 답변. 한 번만요. 그러면 수위 때문에 아마 또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뭐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거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교육을 할 생각을 못 했고 배운 어머니라 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부산 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배닥 건강 상담을 통해서 어디에 말하거나 물어보지 못하는 고민 영상을 보면서 나름 해결하고 있는 한 구독자인데요. 이제 봄을 앞둔 환절기가 되면서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제 고민도 방송을 타고 또 제 고민도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봄이 다가오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 탓에 옷을 입기 애매해서 춥기보단 더운 게 낫다는 생각에 따뜻한 바지를 챙겨 입게 되는데요. 그 때문인지 낮에는 영상 20도에 가까워지면서 중요 부위에 땀이 차더라고요. 괜히 찝찝한 마음에 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외출 후 귀가에 샤워를 하면서 바디워시로 중요 부위를 더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SNS 광고에서 여성의 질은 비누나 바디워시로 닦으면 좋지 않다며 질 세정제로 관리하는 광고를 보고 질 세정제를 구입해 며칠 간격으로 질 세정제를 이용해 닦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알 수 없는 찝찝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게다가 그 SNS 질 세정제 광고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가 끝난 후에는 불쾌한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 질 안까지 손을 넣어 닦아주고 있다는데 이게 질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점에서 좋지 않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곧 여름이 다가와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왁싱 후기를 SNS에서 찾아보니 청결해서 질 건강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털이 외부로부터 질을 보호하기 때문에 왁싱이 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맞는 정보인가요? 깨끗하게 청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도움이 되죠.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질 세척 뭐 그냥 씻으면 되나 라는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안 한 방법을 쓰다 보니 뭐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더운 날씨에 이제 바지를 챙겨 입고 나갔다는 요 사실 자체가 그죠?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타이트한 바지를 입게 되면은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음부 쪽의 온도가 오릅니다. 얼마 안 되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이 질내의 그러니까 산도가 변합니다. 안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을 바꾸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질염이 잘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연자분께서는 자꾸 냄새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꼭 질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좀 내가 원하는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냄새라는 거는 외성인 냄새라는 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요. 시큼한 냄새입니다. 시큼한 걸 좋다고 말할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이상적인 냄새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광고에서 질 안까지 손을 넣어 닦아주고 있다는데 이게 질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이거 사실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임신 예방을 위해서 이제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는데 콘돔까지 썼지만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질 세정제로 겉만 씻는 게 아니고 속까지 약간 강박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선 먼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다른 때는 안 하는데 성관계 의해 그리 한다는 뜻은 혹시 진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병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를 세척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뭐 강박적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정자라든지 네, 그런 거를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질 세정제, 질 세척, 질 관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질을 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을 씻는 게 아니고 외성기 쪽을 씻는 겁니다. 겉면만. 그렇죠. 네. 그리고 외성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우선 소음순, 대음순, 그 다음에 음핵, 그 외에 약간 뭐 주변 혹은 뭐 질에 관계된다면 약간의 입구 이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거기를 가볍게 세척하는 거를 권장하고 그거는 매일 하라고 그럽니다. 네. 질 세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 내부를 세척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외성균이 왜 세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실 질 분비물이 있으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게 외성기 쪽에서는 이제 건조되면서 약간 흰 찌꺼기 같이 특히 주름진 사이 같은 데 많이 끼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병균이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 세척하는 거는 맞아요. 이 질 내에는 유익균이 있는데 네. 락토바실러스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이제 유산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녀석들에 의해서 그 산도가 산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을 씻어내버리고 이미 형성된 산을 씻어내버리면 중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염을 유발하는 지켜줄 그 락토바실러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물로 씻는 것도 별로인가요, 교수님? 그 결국은 세정제 말고? 그렇죠. 이제 세정제는 과거에는 세정제의 대부분이 알칼리였어요. 비누 계열로. 아니면은 소독제가 들어있어요. 베타딘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든지. 네. 질 세정제라고 나오는 것들이 좀 약간의 산도 아주 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5점대 정도. 약산성.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젖산, 락틱 애시드라고 그러죠. 젖산과 글리세린 정도면 되는데 네. 글리세린, 글리세롤 뭐 그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막 이런 성분, 저런 성분을 막 집어넣는 거죠. 특히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알러지를 유발한다 또는 질 내에 점막을 자극을 한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거 확인되지 않은 뭐 한방 성분의 크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간 것들은 쓰지 마라 라는 거죠. 질 유산균만을 목적으로 해선 유산균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저는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질 내로 바로 넣어주는 거 먹으면 어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넣어가지고는 될 일이 좀 아니죠. 그중에 5%에서 대장균이 나왔어요. 그리고 2%에는 농농균이라는 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균성 질염의 빈도가 높아졌다. 저는 높은 걸 좋아합니다. 높은 걸 좋아합니다. 높은 걸 좋아합니다.